어슬프게 만들어지는 동영상이지만 이해하세요. 자, 화학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화학은 물질, 뭐죠? 변화죠. 물질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변화에 우리가 공부한 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변화에는 뭐가 항상 동반되게 된다? 에너지죠. 자, 에너지가 동반되게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인류가 이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초로 사용했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불이죠. 불. 자, 불. 자, 그래서 이 불을 사용하면서 우리 인류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른 동물하고 또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이 진화는 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불. 자, 불에 의해서 난방도 하고 빛도 얻게 되고 기타 등등 많은 것을 했지만은 또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자, 불에 의해서 뭐가 발견이 되게 된다? 자, 금속이죠. 금속. 자, 금속이 발견되게 된다. 자, 금속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금속, 우리가 자, 구리와 철을 둘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구리, 철 이전에 누구를 사용했을까요? 자연에서 그대로 산출되는 금속, 금을 사용했죠. 돌처럼 그냥 쓴 거예요. 자, 구리, 철이 발견되게 되는데 우연히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을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서 여기에 나무를 놓고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이 불에 의해서 변한 거죠. 우연히 변했는데 요 변한 이 돌이 어때? 성질이 금속의 성질 알죠? 전연성이 좋다. 그러니까 깨고 갈고 이렇게 했던 석기보다는 이것들 전연성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하는 대로 만들기도 쉽고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이 발견되면서 무기나 또 농사를 짓게 됐을 때는 농기구, 기타 등등 생활용품 이와 같은데 아주 유용하게 금속이 쓰여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철의 발견에 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본다면은, 자, 철은 요 돌이 어떤 돌이냐? 철광석이죠. 자, 철광석은 적철석, 자철석, 갈철석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발견되는 철광석이 누구냐면 적철석이죠. 붉은색 철. 이거죠. 이거. Fe2O3죠. 자, 여기에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요 에너지죠. 요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 둘을 분리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분리시키면은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겠어요? 자, 철 Fe와 몇 놈이 떨어지죠? 두 놈이죠. Fe와 누구? 산소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산소가 만들어지면은 가만히 놔두면 다시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다른 놈하고 붙여서 못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수치니까 수치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CO 요거는 Fe예요. Fe 철. 그럼 여기 세 놈을 떼내야 되니까 요거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 요거도 여기 3 이렇게 들어가면은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자, 철이 뭐 되게 되는 과정이다. 자, 재련되게 되는 과정이죠. 이거는 한 번 더 쓰게 되는데 지금 끝까지 설명해 줄 시간은 없습니다. 또 한 번 더 찾아보면 되겠죠. 다음에 설명을 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순수한 철로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에 의해서 이와 같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인류는 더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생활도 윤택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 의식주가 개선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식량이죠, 식량.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자, 식량.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왜 먹죠?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키가 크고 몸집이 불어나도록 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구성하는 데 쓰여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화학,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원자를 식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대표적인 원자들이 누구예요? C, H, O, N 이렇게 되게 되죠. CHO는 우리가 식물로부터 그런 대로 쉽게 얻어낼 수가 있죠. 식물도 이것을 자기 신체 구성 원소로 쓰면서, 자, 동물이든 식물이든 주로 자기 신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떤 걸 쓴다 그랬죠? 자기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안정해야 된다 그랬죠. 만들어진 이 블록들, 원자를 블록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 블록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그것들이 안정해야 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블록들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기의 신체 구성 원소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HO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뭘 공부를 했느냐? 자, H2O, CO2 이걸 변형시키면은,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기 부수물로 이렇게 되게 된다. 공부를 했어요. 여기 개수를 전부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개수가 맞아지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뭐예요? 자, 이 강합성이죠. 자, 식물이 강합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 요 둘을 이 형태를 바꾸어서 식물이 필요로 한 자기 신체 구성 원소로 쓰게 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글자 그대로 강이니까 빛이 치죠, 빛. 자, 빛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죠. 담는 거죠. 이 분자 안에 담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저기하게 이렇게 끼워 맞추어서 에너지 저장고를 만든 거잖아요. 에너지 저장고를 만들어서 이 포도당이죠. 포도당. 이름이 포도당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필요할 때 끌어서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걸 식물에게서 얻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또 구성 원소로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CHO. 자, 이것은 이와 같은 강합성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다시 반대 과정,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되돌려 주게 되고 상호 보완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누구가 남아있죠? 질소죠, 질소. N이죠. 자, 질소는 어디에서 우리가 얻게 되느냐? 식물이나 우리가 먹는 게 주로 동식물을 먹게 되잖아요. 동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형태로? 자, 단백질이죠.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자, 질소 성분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질소 원소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소가 식물에 의해 쉽게 옮겨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는 어디에는 많이 있느냐? 대기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질소가 이와 같은 N2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N2 형태로 존재.
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럼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N2가 바로 식물에게 이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기는 있습니다. 몇몇 식물들, 뿌리옥 박테리아와 같은 거, 몇몇 식물들은 질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강합성처럼 여기 지압을 했는데 강합성처럼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물이 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질소 동화작용을 하는 식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양 속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을 식물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토양 속에 들어있는 이 질소 성분을 흡수를 하는데 이 형태로는 흡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저기한 형태의 블록 짜집기, 다시 얘기하면 분자 형태로 바꾸고 물질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그것을 우리가 식물이 우리가 아니라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되고 식물이 흡수하면 우리가 흡수를 하는 거죠. 자, 흡수하는데 식물은 토양에서 흡수할 때 뭘 통해 흡수하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 흡수하는 거죠. 자, 뿌리. 자, 뿌리를 통해 가지고 흡수하는데 어떤 형태냐? NH4 플러스 주로 NO3 마이너스 이와 같은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이온의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물에 녹아야 되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토양 속에서 이것들을 흡수를 하긴 하는데 토양 속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요. 그런데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토양 속에 이것이 없어지게 되고 다음 또 식물을 심으면은 이 원소들이 없으니까 이 블록들이 L의 블록이 없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죠. 질소 성분이 없어서. 그래서 토양 속에 질소 성분을 공급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대기 중의 질소를 토양 속으로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비료를 만들게 되는 거죠. 비료. 머리를 쓴 거죠.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자, 이 형태로 바꾸어 주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바뀌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쉽게 바뀐다. N2. 자, 질소 안정하기 위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공부를 했죠. 수소 역시 안정한 상태는 분자 상태다. 자, 이것을 누구의 형태로 바꿔주느냐? 자, 이와 같은 형태. 질소는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 수소는 한 군데다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N, H, 3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암모니아의 형태를 자,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어주면은 이것이 이런 형태로 또한 쉽게 바뀔 수가 있고 이것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식물이 흡수를 하고 질소 성분이 이렇게 이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어 있으니까 1대3이죠. 그래서 자, 여기 1대 요놈은 3개가 돼야 된다. 그럼 질소가 도망갈 수 없으니까 이게 2가 돼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 성분을 토양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 비료죠. 자, 이것을 이렇게 만든 과학자가 하브라는 과학자죠. 그래서 하브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합성되면서 비료를 만들게 되고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식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음식, 식량을 공급해주게 됐다.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예요? 자, 화학이죠. 화학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공헌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학에 의해서 또 다른 거. 첫 번째, 불에 의해서 금속이 발견되고 두 번째,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게 됐다 하는 거고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해결을 해주게 되죠. 그 크게 묶어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의식주, 주로 의식주를 우리는 옛날에 어디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연에서 얻었었죠. 자연에서 이것을 좀 얻었었어요. 전부. 그런데 이것들 자연의 물질들은 전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는 뭐처럼 생각을 하라? 블록처럼 생각을 하라.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자연의 동식물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었었는데 블록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원자들, 옛날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원자. 자, 대표적인 이 원자들이 모여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있던 동식물들,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는 거, 뭐예요? 화석이죠. 화석연료죠. 예? 그래서 화석연료, 연료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누구들이, 블록들이 존재하는 거죠. 원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저기하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블록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그게 우리 화학이 하는 실제적인 주된 연구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자꾸 화학이 발전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옷감이든지 플라스틱이든지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여기 의약품도 들어가겠죠. 의약품. 그래서 많은 의약품들이 여기 자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되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때요? 한정되어 있죠. 양이 부족해서 작았어요. 그런데 몇 억 년에 걸쳐 가지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블록이 있으니까 그게 화석연료죠. 그 몇 억 년에 저장되어 있는 놈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저기한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합성 뭐가 있죠? 합성 옷, 섬유죠. 합성 섬유, 또 합성 수지죠. 합성 수지. 합성 수지를 뭐라 그래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죠. 합성 수지. 또 합성 고무, 합성 의약품.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한 변형을 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준 거죠. 그래서 화학이 우리 인류에게 많은 뭘 하게 되느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헌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화학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의약품 개발, 이와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공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